당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들어오셨다. 사람. 오, 오케이. 자리 잘 잡았다. 그래도 자리 잘 잡았다. 다행이다. 그나마 자리 잘 잡았다. 와. 정권 교체 원하는 국민들 많이 모아 5월 9일 투표는 문재인 선택해요. 서로 다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에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문재인 1번 준비된 1번 문재인 1번 문재인 1번 든든한 1번 문재인 1번 촛불청산 원하는 국민들 마음처럼 우리 모두 준비된 문재인 선택해요. 서로 같이 손을 잡고 준비된 후보 1번 문재인 뽑아요. 문재인 1번 준비된 1번 문재인 1번 문재인 1번 든든한 1번 문재인 1번 문재인 1번 준비된 1번 문재인 1번 문재인 1번 든든한 1번 문재인 1번 문재인 1번 준비된 1번 문재인 1번 이렇게 당황을 해? 위험해. 자리
저 여자가 박기량이 맞아요? 평범하고 편안한 속이 깊은 문제인 사랑 냄새가 불러서 좋아요.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직한 문제인 나를 꿈꾸는 사랑해. 이번 문제인 든든한 대통령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이러니 눈처럼. 이번 문제인 엄지척 잔상없는 나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왠지 좋아요. 나라를 나라답게 기호 1번 문재인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평생도록 나를 생각하는 문재인 우리도 문재인 사랑해. 이번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이번 문재인 엄지척 잔상없는 문재인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문재인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이번 문재인 엄지척 잔상없는 문재인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문재인 사랑해 지켜봐왔잖아 이 나라를 긴 아픔을 상처받을 바에 투표해봐. 문재인 선택해. 그래 든든한 대통령 뽑아 나라를 나라답게. 기호일 문재인 투표해. 문재인 선택해. 국민을 끝까지 책임질게. 기호일 문재인 투표해. 문재인 우리 사랑. 새로운 공약들 지켜줄게. 기호 1번 너무 든든해. 문재인을 선택하길 바래. 국민 맘 가는 후보 1번 문재인은 이제 투표해. 나갈 생각해. 문재인은 늘 그랬어.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 아이의 미래
여러분들 저기 있는 박기량 씨랑 제가 소주 한잔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너 투표해 믿을게 내 한 표는 문재인 나는 달처럼 네 주위를 돌고 돌아 불이 꺼져버린 이 나라를 다시 살려 깊이 베어버린 상처 덮어줄게 웃게 할게 국민과 다 함께 오오오. 아니 근데 안 그랬으면 옆에서 박대가 나오는데 오! 오신다. 아, 우리 머스탱이 감사드립니다. 스탱아 고마워. 스탱아 고마워. 기호 일본 고마워. 저는 명령합니다. 국민도 명령합니다. 국민이 집권해야 전국 전체다. 국민의 삶이 달라져야 새로운 장면입니다. 시대를 바꿔라. 정치를 바꿔라. 경제를 바꿔라. 문재인 그 명령을 받들어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보수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의냐 군이냐의 선택입니다. 적폐연대의 정권 연장을 받고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정치의 주류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권력의 주류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의 정신으로 가야 합니다. 대구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강도시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원주시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충남 도민들의 힘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부산 시민들께서, 창원 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진짜 정권 교체, 저 문재인을 지켜주십시오. 압도적으로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을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 주십시오. 위대한 국민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목을 좀 아껴두셨다가요. 조금 있다가 우리 인이 오면 그때 소리를 많이 질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 시청 사회를 맡은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영상에 나왔던 자막들 굉장히 가슴 울리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겠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방송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패배를 승인했었고, 또 안철수 후보도 패배를 승인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호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연호 연습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제가 문재인 하면 여러분들은 뭐로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뭐요? 그렇죠. 이제 엄지척 아닙니다. 제가 문재인인데 엄지척 이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연호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바로 그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행사 제목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 시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율동하고 또 제가 등장하는 동안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개표 방송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50% 과반을 몰아달라고 했지만 지금 구도에서 과반은 굉장한 욕심이고요. 우리가 뭐 사실 민주화 이후의 대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는 양자대결. 5명이 결론내서 40% 넘는 상당한 득표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회 내에서 그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언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두 당 이상이 지금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당선이 지금 확정됐는데 앞으로 이제 풀어나갈 난제들, 과제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려고 있습니다. 자, 말씀 심층 조사 결과에 보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바라는 점, 투표를 한 이유가 부패 비리 청산에 대한 기대가 29.8%.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국민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부패 비리 청산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또 실제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아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집계된 개표 결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요. 다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원 전주리 아나운서 나와주십시오. 네, 이 시각 현재까지 집계된 개표 현황을 전해드리는 K돔입니다. 먼저 전국의 개표 현황 18.9% 개표 되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38.7%로 1위, 홍준표 후보 27.5%, 안철수 후보 21.2%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시도별 득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12.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41.4%, 안철수 후보가 22.6%, 홍준표 후보가 22.2%입니다. 이어서 경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0.7% 개표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40.4%로 1위, 안철수 후보가 23%로 화면은 KBS 저작권이 있어서 주민 못 해드려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현재 9.3%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36.7%로 1위, 홍준표 후보가 26.8%로 2위, 안철수 후보가 23.4%로 3위입니다. 부산입니다. 14.8% 개표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 37.7, 홍준표 후보 33.8, 안철수 후보 16.6%를 얻고 있습니다. 경남입니다. 23.6%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39.8%로 1위, 문재인 후보가 35.7%로 2위, 안철수 후보가 12.8%로 3위입니다. 16.1% 개표된 울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35%로 1위, 홍준표 후보가 30.4%로 2위, 안철수 후보가 17.3%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현재 27.2%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47.9%, 문재인 후보가 20.6%, 안철수 후보가 14.6% 득표하고 있습니다. 32% 개표된 경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55%로 1위, 문재인 후보가 18.4%로 2위, 안철수 후보가 14.1%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현재 1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58.2%, 안철수 후보가 33.6%, 심상정 후보가 4% 득표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역시 1위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58.3%, 2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3.1%, 3위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5%를 얻고 있습니다. 전북입니다. 24.6%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63.6%, 안철수 후보가 25.6%, 심상정 후보가 4.2% 득표하고 있습니다. 대전으로 갑니다. 현재 5.3% 개표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 45.5%로 1위, 안철수 후보 51.1%로 2위, 홍준표 후보 20.4%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종입니다. 현재 1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50.8%, 안철수 후보가 20%, 홍준표 후보가 17% 득표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현재 개표율은 25.2%입니다. 1위 문재인 후보 37.7, 2위 홍준표 후보 27.2, 3위 안철수 후보 23.1%를 얻고 있습니다. 충북입니다. 29.7%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39.1%로 1위, 홍준표 후보가 26.9%로 2위, 안철수 후보가 21.2%로 3위입니다. 24.7% 개표된 강원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34.6%로 1위, 홍준표 후보가 31.1%로 2위, 안철수 후보가 20.4%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주입니다. 현재 20.2%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44.6%, 안철수 후보가 21.2%, 홍준표 후보가 19.4%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지역 통합 선거를 내세웠습니다. 맞죠?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1등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거가 끝난 뒤에 어느 지역은 초상집이 되고 어느 지역은 잔치집이 되는 그런 선거는 이제 끝나야 된다. 맞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역 통합을 목표로 하였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드디어 지역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민 몇 분들의 말씀도 좀 들어보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시대 청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김진성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차기 대통령에 관한 점을 말씀드리게 된 김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카메라 앞에서 나갈 수가 없구나. 2016년 10월 29일 무적 1,600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약 5개월에 걸쳐 이곳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박근혜는 하야 하라라는 구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는 하야 하맥되었고
최순실 등 국정 농단 세력은 구속되었습니다. 세월호는 인용되었고 박근혜, 김기춘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병우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어떤 언론은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거짓 보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대선 후보가 현재 출구조사 2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2위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박근혜는 하야라를 외쳤을 때 우리가 바란 것은 박근혜만 하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의 얼굴을 내세우고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들, 국민의 연금을 멋대로 사용해 2조 원의 손해를 국민에게 끼친 이들, 그리고 그 수혜자인 기업들, 그리고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유검자들, 이들 모두의 하야를 외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당신은 우리에게 촛불 대통령이 되어서 적폐 세력을 청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길에는 어떤 언론이,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인이 그 길을 막고 위협하며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는 우리가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시민들의 말씀 맞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진정한 통합이라면 여러가지 차이점들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회를 잘 못 볼 수 있죠, 그죠? 네. 우리 러시아 출신의 이리나 선생님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이리나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17년 전에 왔는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듬직한 큰아들과 사랑스러운 두 딸도 한국 사람들입니다. 알다시피 제 아이들 어제까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자별과 편견 없는 나라, 생긴 것도 달라도 좀 떨려요. 생긴 것도 다르고 우리 다 같은 국민으로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찍었습니다. 문재인이 잘생겨서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희정 지사님만큼 아니죠. 하지만 제가 믿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의 확신됐으니까 앞으로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나라, 차별 없는 나라, 얼굴 달라도 언어 달라도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순간은 제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 바랐던 문재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민 여러분, 그런 대통령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우리 이리나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나라라면 사소한 차이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다 그런 나라 문재인 당선자와 같이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내 방송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그 앞에 기자분들이 조명을 좀 가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쪽에 중요한 분이 등장했을 때 얼굴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니까 조명을 안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문재인 당선자께서 도착을 하실 텐데 저도 좋아요. 잠깐 또 어느 정도 개표가 진행됐는지 개표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개표하는 대로 가서 일일이 그 개봉을 해야 됩니다. 투표지를. 그런 것 때문에 일일이 늦어졌는데 지금 그 들어오는 기사를 보면은 그 울산의 지역 그 이제 개표소 같은 데서는 그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이 돼서 좀 늦어진 데도 있었고 저희가 이거 계속 지금 개표 상황을 보고 있었을 때 그 대전 지역이 계속 늦어졌었거든요. 지금도 아주 낮은데 대전 지역에는 이 분류기를 꼼꼼히 보다가 사전 투표지를 다 확인하다가 개표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만우 원장님. 네. 이제 지금 개표 흐름으로 보면 이제 40%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과거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지훈이 화이팅. 40%대 지지율로 당선됐던 분들인데 네. 그 지지율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그걸 헤쳐나갔나요? 되게 그동안 이제 어쨌든 간에 완전한 다자구도가 아니라 발치로 다자구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가장 확실했던 다자구도가 87년에 있었던 일로 삼김이라고 했던 유의미한 4명이 이제 했던데요. 당시 노태우 후보가 36.6% 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인 뭐라 그래야 되나?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후보님,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님 얼굴은 찍고 가야죠. 자기를 오히려 대통령 만들어줬던 전두환 정권 50 청산을 받아들여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고요. 지방자치를 실시했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뭘 했느냐 이른바 3당 합당을 통해서 이렇게 갔던 지금 제 핸드폰이 KT인데 KT로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계속 버퍼링이 있어요. SK로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방송 SK로 방송 중인데 여러분들은 방송 보시는데 문제 없죠? 저는 지금 KT인데 KT인 제 핸드폰은 계속 버퍼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셰프님 감사드립니다. SK로 방송하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셰프님 최공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문제 없죠? 네, 그럼 됐어요. 방식을 했는데요. 이번에 사실상은 다자구도에다가 여소야대 전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문재인 지금 당선인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문재인 후보도 뭔가 협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박명호 교수님. 네. 앞서 이제 우리 박희섭 기자도 그 심층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개혁적인 청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높았지만 아울러 통합도 이제 2위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새 대통령 당선자가 이 문제를 아주 조화롭게 풀어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이중적 과제에 놓인 셈이 됐고요. 이제 최종 득표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득표율도 상당히 절묘한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원래 문재인 후보 측에서 원하던 것처럼 50% 이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정치적 자원과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게 40% 언저리에서 또는 30% 후반대로 이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당선은 됐지만 정치적 동력이나 환경은 썩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일단 설득 능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로 이제 비서실장이라든가 총리 위선 등을 발표해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국회 내에 협조와 어떤 동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진지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부패 비리 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29.8% 국민 통합이 다음이었는데 저희가 출구조사 대표 방송이 원래 저래요. 별 재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JTBC를 틀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JTBC 다음번에 제가 켤 때는 JTBC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무원 노조협의회 회장이신 이유관님 모시고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를 소개했는데 저희는 이제 전국 지자체 공무직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고요. 예, 잘못 저기 됐어요. 저도 이 서울 시민으로서 여기 광장에 와보니까 대단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작업장이에요. 저희들이 일해야 되는 공간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여기가 저희들의 투쟁회장이 됐고요.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승리의 광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애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 지지를 하고 하는데 왜 지지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3시간을 얘기를 했더니 얘가 못 알아들어요. 되게 짧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제가 애한테 해준 얘기는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큰일이 생긴다.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이걸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쓰레기장이 되듯이 우리가 그동안에 정치를 무관심하고 정치로부터 좀 멀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한편에서는 정치를 혐오하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장이 됐다. 그래서 이 큰일을 치르게 됐다는 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그마한 촛불들이 그리고 자그마한 정치의 관심들이 모여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왔고 오늘은 문재인 후보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얘기했더니 조금은 모르겠지만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에는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멀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 같이 사소한 것에 그리고 사소한 목소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일이 발생하고 결국은 사회 양극화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생산해내는 문제로 발전했던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잘 챙기는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큰 기쁨을 느끼는 큰 대통령을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축제회장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정이 없었지만 이제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분들 모시겠습니다. 뭔 소리야? 바꾸신 거 아니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세라고 75%부터 국민이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분들도 오셨습니다. 저희 4.16 가족협의회와 스텔라 데이지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세월호가 있는데도 거치될 때 세월호 제2의 3사 이후 스텔라 데이지가 침몰하고
이제 양성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오늘은 바로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 19대 대통령이 되는 날입니다. 함께 오늘은 좀 즐거워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을 지지해주신 촛불 1,700만 명 국민들과 제 동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희 가족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반드시 감사합니다. 저희가 촛불 저면 겨울에 촛불 저면에 흐르던 우리 요구사항은 바로 공정한 사회와 그리고 정과 권력보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염원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께 저희 가족협의회가 꼭 이런 대통령이 해주십시오 하는 축하 메시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19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축하와 부탁의 말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문재인 후보의 19대 대통령 당선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낙선한 모든 후보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인권유린과 국정농단을 거듭 다행한 박근혜 정부의 분노한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만들어진 선거였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와 갈등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참된 정치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비정규직, 장애인, 청년, 여성, 노투자, 노동자, 노인, 빈민, 영세사이, 중소영세기업인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실험하는 국민의 눈물을 우선 닦아주는 정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겨울 촛불 민심의 저변에 흐르던 요구는 공정한 사회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모든 후보들이 당락을 떠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앞장서실 것이라 믿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비롯된 대한민국의 슬픔과 분노와 갈등이 어서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완수해야 할 천련. 미수습자의 조속하고 진정성 있는 수습입니다. 윤실 방지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골 수습을 침몰 해역에서 했습니다. 세월호 선대 수색은 침몰 해역과 인양 과정 중 이동 경로 해역까지 철저히 수습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습의 과정과 결과를 이수습자 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다리의 기자님들이 욕을 좀 먹고 있습니다. 뒤에 시민분들이 내려오라고. 방해받으며 강제 중단된 세월의 특조위를 즉시 다시 가동해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우리와 똑같이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세월호 참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앞장서고 각계각층 국민이 함께하는 4.16 재단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304명은 국가가 방치하고 죽였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기록, 기억, 추모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4.16 안전공원을 국제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 지역인 안산 시민의 아픔도 실질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를 딛고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후보들 그리고 국회가 협력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적이거나 이렇게 주의가 못돼서 그런지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스텔라 데이즈 가족 공동대표 허경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이 시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아파했었던 세월호의 그 사고의 상처들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17년 3월 31일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던 날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선사와 정부의 아니라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대처 때문에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선원들이 타고 있을 구명벌 한 척은 지금도 대서양 한복판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 역시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개조된 선박이었고 25년이나 노후된 선박이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이 사고는 생명을 경시하는 악덕 기업주의 탐욕이 부른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입니다. 선사인 폴라리스 shipping은 긴박한 구조 요청을 받고도 언론에 노출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정부에 알리지도 않은 채로 구조 골든타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자마자 선사는 기습적으로 수색 축소와 상황실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주일째 서울역 인근의 길거리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비상대책반 주건부서인 외교부는 선사의 요청만으로 가족과는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수색 종료 선언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훈아, 오른쪽에 도착하는 것 같아. 대통령님 공약사항에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되셔서 스텔라 데이지호의 상황대책위원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폴라리스 shipping의 악덕한 기업주는 스텔라 유니콘, 스텔라 퀸 이렇게 저희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박에도 똑같은 균열 사고가 일어난 것을 방치하고 국민들 앞에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대면 그제서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텔라 데이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사에서는 스텔라 데이지처럼 노후된 선박을 무려 19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는 이런 선박이 30척이나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침몰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런
제2의 스텔라 데이지오, 제3의 세월호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위기관리센터 내에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총정비해 주십시오. 이제는 어떤 사고가 생기더라도 국민이 대통령을 그리고 국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통령님이 힘을 써주실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남편이, 그리고 우리의 형제가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그런 대한민국,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 모두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가족분들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어떤 얼굴이실까, 어떤 표정이실까, 그리고 무슨 말씀하실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서 시민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 광화문 광장에 지긋지긋하게 많이도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후보가 아니라 당선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이 아름다운 감격의 결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잠깐 카메라 내리자. 그리고 특별히 비정규직과 을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많은 연약한 국민들의 서름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약속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약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서 저의 가슴에 확 와닿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장 정책 맨 앞에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 이것은 문재인 후보님의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애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더군다나 이 험한 일은 외주화를 시키는 이 대한민국을 위험으로 빠뜨리는 그런 모든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없는 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은 문재인 후보님만의 약속이 아니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을지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을지로위원회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범정부 차원의 민생본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범정부 차원의 민생본부에서는 비정규직이 없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고 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떤 직업을 갖든 그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차별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차별의 정책을 제도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어가는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9.26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철없는 대선 후보자는 이 9.26 스크린도 사건을 두고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렸었습니까?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발언은 이 대한민국 엄마들 더군다나 저처럼 비정규직 엄마의 심장을 도려내며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교 학생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후레쉬 켜주셔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연습했던 연호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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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목 맞춰야겠다? 화면이 보인다 이제. 여기 오빠 여기 보여.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진짜 보고 싶었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에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2호 1번 문재인 든든해요 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문재인. 예, 여러분, 이번 선거를 가장 앞장서서 지휘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소리 안 들리지? 네, 안 들려, 뺐어요. 국민 통합 시대 사회 대개혁의 원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대통합시켜내고 하나가 된 대한민국으로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믿고 잘